네, 오늘은 선생님들 지난 시간에 안내해드린 대로요, 메타마스크와 민터블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교과 NFT를 제작하는 이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NFT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과연 에듀테크 범주에 들어가느냐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하지만 NFT라는 개념 자체가 에듀테크, 그러니까 사실 에듀테크라는 개념도 정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았는데 학자들이 논의하고 있지만 이걸 우리가 어떤 기술적 혁신이라는 부분들을 우리 교육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데 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한 에듀테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NFT를 에듀테크로서 활용했던 사례들과 실제 선생님들의 작품을 NFT로 등록해 보는 그런 과정을 한번 네, 함께 오늘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NFT가 뭔지부터 일단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지금은 조금 붐이 그 좀 줄어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한 2년 뒤쯤 다시 이 NFT 붐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 어떤 유행적인 부분을 떠나서 NFT라는 이 개념이 교육적인 아이들의 어떤 크리에이터로서의 경험을 키워줄 수 있는데 굉장히 톡톡한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고요. NFT는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어서 조금 쉽게 풀어보자면 어떤 특정한 작품, 그게 그림이 됐든지, 뭐 글이 됐든지, 동영상이 됐든지, 이게 선생님들 혹은 이걸 만든 어떤 개인의 저작권이 입혀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요 NFT라는 개념이 복제가 불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나 판매용 이런 것들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예시를 통해서 조금 알아보자면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루브르 박물관 수장고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수장고에 계속 보관이 된다 하더라도 500년, 1000년이 지나게 되면 모나리자는 아무리 고도의 이 보존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씩은 아마 낡아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간 시간이 흐르게 되면 모나리자도 이제 자취를 볼 수 없듯이 영영 사라지겠죠?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 관장님께서 고민을 하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 이 모나리자를 영원히 이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모나리자를 그대로 스캔을 떠서 인터넷 파일, JPG 파일로 저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 모나리자 그럼 이 그림 파일은 누구나 퍼나를 수 있고 누구나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루브르 박물관의 소유이지만 누구나 사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루브르 박물관 관장님 입장에서는 아 우리 루브르 박물관만의 좀 그 고유한 어떤 권리를 인정받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장님께서 절대 이 사진만큼 루브르 박물관에서 스캔한 모나리자 원본의 사진만큼은 절대 복제가 불가능하도록 이제 만드는 과정이 NFT를 등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FT라는 이 개념은 일단 창작물에다가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합쳐지는 거거든요.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복제 불가능한 기술을 거기다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오직 나만이 만든 고유한 작품이 탄생하는 거죠. 어떤 해킹 기술을 통해서도 접근해도 절대 복제가 불가능하고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시시각각 선생님들 데이터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0.0000001초마다 비밀번호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뭐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고유한 권리를 인정받는다는 거, 그걸 NFT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NFT가 단순히 나의 어떤 저작권을 인정받고 나의 어떤 그 복제 불가능한 고유의 권리를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판매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NFT 마켓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요. 근데 일정 금액을 걸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어떤 연수 플랫폼에서 예를 들어 쌤동네라는 곳에서 이제 유료 강좌를 열어서 강의를 하면 쌤동네 사이트에서 한 30% 정도 수수료로 가져가듯이 이 NFT 마켓에서도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약 10% 혹은 5%의 수익을 수수료로 떼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GPT 이제 그거. 해당 창작자에게 입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NFT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들의 가상 계좌를 개설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국제 마켓에
이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 등록증을 개설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사실 와닿지 않으시니까 우리 조금 편하게 시장에 간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마트에 갈 때 저희 돈 안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마트에 갈 때, 특히나 뭐 신분증을 가져가지는 않지만 마트에서 신분증 검사를 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한국 사람인지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 그 신분증과 이 지갑이 메타마스크와 오늘 저희가 알아볼 오픈시옥은 민터블이라고 하는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 선생님들 혹은 학생들이 어떤 금액을 걸고 여기에다 최종적으로 자신의 작품을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누구도 복제 불가능한 세상에 고유한 나만의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엔 제가 루브르 박물관 사례를 들었지만 이걸 가지고 자기 나름의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모나리자라는 작품도요, 그 픽셀 아트로 제작을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모티브로 한 본인 고유의 작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NFT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7월 달에 직접 메타버스 방탈출 게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메타버스 방탈출 게임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얘기가 되는 잽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2D 플랫폼. 그 잽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NFT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이제 효은쌤도 이제 디자인과 선생님이시고 해서 예를 들어 디자인 갤러리를 메타버스 공간에다가 전시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작품은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실제로 그곳에다가 자신의 NFT를 전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또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 NFT가 그럼 현재 중학생들 혹은 현재 고등학생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갖춰지고 있는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유튜브 광고 때문에 광고만 끝나고 바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광고가 많아져가지고 잠시만요. 네, 선생님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 안 들리세요? 네, 안 들려요. 아, 네. 잠시만요. 다시 공유해 보겠습니다. 200만 원 정도. 이제 들리시나요? 닉네임 아트 아, 네. 어, 그 중학생 아트티프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진 이 학생이 NFT 작품을 만들어서 월 1,000만 원을 법니다. 네. 이 정도로 그러니까 물론 수익에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을 실제로 자기가 어떤 진로랑 연계를 했던 사례거든요. 그래서 실제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티프 사는 곳 전라북도 분산시 직업 중학생 그림을 좋아하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7살 때부터 공책에다 다 손 작업으로 그렸어요. 가끔씩 블로그에 그림 같은 거 몇 개 올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난 3월 NFT를 알게 된 뒤 그린 그림을 NFT 아트 마켓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NFT 아트란 NFT라는 토큰에 자산 정보, 창작자, 소유자, 제작일 등을 부여해 디지털 예술작품의 고유성을 증명하는 건데요. 블록체인 기술로 복제나 위변주가 불가해 고유한 자산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디지털 예술품을 소유할 수 있게 되죠. 가장 처음에 올렸던 그림이 모니터 헤드라고 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도. 가격은 0.013 이더리움으로 정했습니다. 디지털 예술을 NFT로 발행하고 판매하는 걸 민팅이라고 합니다.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작품 개수를 정하고 가격을 설정해 올리면 민팅 완료. 올리는데 5분? 10분? 그 정도. 3월 26일에 올렸던 작품이 처음으로 팔린 건 며칠 뒤인 4월 1일이었습니다. 첫 컬렉터가 등장을 했어요. 엄청 기뻤어요. 놀라기도 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판매된 작품 가격을 합하면 총 3.5 이더리움.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판매된 작품 가격을 합하면 1,8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 대단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는 태블릿 하나로
자신의 어떤 고유한 작품을 만들어내서 실제로 크리에이터로서의 역량을 갖출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작품을 이제 판매까지 해볼 수 있는 진짜 판매자로서의 경험까지 쌓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 14살 작가의 작품을 구매했을까요? and I was instantly drawn in by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학생의 작품을 산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NFT 마켓은요, 한국을 대상으로 한 무대가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무대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학생도 판매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수수료를 제가 직접 내줬어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의 사례도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is style of artwork. I'm really attracted to like any kind of illustration because I grew up playing Pokemon. Specifically, I like his characters. One in the background that you can see right here actually on my screen. And he also does music as well. So he's very diverse in the kind of art that he creates. 그림 자체가 좀 순수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순수한 것만 보고 소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이렇게 어린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에 들어서 샀다. 순수해서 소장하고 싶었다. 그런데 만질 수도 없는 디지털 NFT 아트. 어떤 게 매력 포인트인데요? 뭐 제 컴퓨터 배경이나 아니면 제 핸드폰 프로필이나 그 언제든지 보고 언제든지 다시 되팔려면 되팔 수 있고 이런 점도 장점이고요. 피지컬 아트를 샀을 때 일반인들이 좀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옥션 운영하시는 데만 해도 연회비를 무조건 내야 되고 이런 NFT 아트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아트를 쉽게 살 수도 있고 Social media, people value a blue check mark on Instagram or Twitter. You know, people buy in-game clothing skins and things like that. We call it as flex or show off kind of the assets that they own. 아티스트에게도 NFT 아트는 꽤 쏠쏠한 수익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기존 예술품 판매 방법과는 다르게 재판매될 때마다 작가에게 로열티가 지급됩니다. 네. 이게 NFT의 이제 어떤 판매 구조도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학생들이 나중에 경제관념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 NFT가 그냥 학생들이 어떤 물건, 벼룩시장에서 물건 판매하듯이 자기 작품 판매하고 끝이 아니라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투자의 가치로 생각을 해서 이 작품을 판매한 사람이 또 이 학생의 작품을 재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재판매를 하는 순간 그 수수료도 원 저작자인 학생에게 입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만들어 놔서 만약에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꾸준히 자기가 앉아서 자기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게 되는 거죠. 제가 0.013을 올렸었는데 0.1 이더로 재판을 됩니다. 그 사람한테도 돈이 들어오고 원작자한테도 돈이 들어와요. 한 번 팔면 끝이 아니라 판매액의 10%가 계속 원작자에게 지급된다는 겁니다. 창작자에겐 이득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좋았고 많이 실력이 오른 것도 있고 최근 기업들은 앞다퉈 NFT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죠. 실제로 저희 그 스타벅스, 물론 올해 이제 스타벅스가 이 사업을 접기는 했는데요. 이디야나 스타벅스,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에 자기들만의 고유한 NFT 상품들을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NFT를 실제로 구매를 해서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현재 NFT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깊이를 넣고 스토리를 넣고 사회성이나 역사성을 넣으려는 작가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NFT는 지금은 기술로 다가오지만 미술사적인 담론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NFT 자체, 기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사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자신들이 이해한 교육적인 가치를 자신만의 창작품으로 녹여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단 하나밖에 없는 저작권 있는 이 매체로 인정받는다는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익숙했던 인터넷에 익숙해지고 어색했던 스마트폰에도 익숙해진 것처럼 곧 블록체인에도 익숙해져 누구나 NFT 아트를 사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잠시만요. 네, 그래서 NFT라는 개념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NFT 시장의 특징은 무엇이고, 지금 중학생들과 고등학생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직접 선생님들만의 NFT를 만들어 보실 거예요. 그래서 NFT에 만들려면 기본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신다면 아이들한테 이 자료, 제가 오늘 자료 보내드릴 거거든요. 똑같이 유튜브 영상이랑 자료 공유해 드릴 겁니다. 이 제가 공유해 드리는 자료 참고하셔가지고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이걸 혹시나 수업으로 진행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 내용들을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민팅이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한데요.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제작하신 작품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썼던 시, 글, 혹은 선생님들의 어떤 미술 작품 이런 것들을 NFT로 변환해서 시장에 최종적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우리는 민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민팅 할 때 이게 가스피라고 해서 수수료거든요. 수수료를 먼저 납부하는지 나중에 판매됐을 때 납부하는지에 따라서 플랫폼별로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오픈시라고 하는 사이트는 원래 가스피, 그 수수료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오픈시가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이제 모든 인공지능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접속자가 많아지고 유저가 많아지면 유료화 방침을 내세우듯이 오픈시도 지금 최근엔 유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픈시 말고 오늘은 저희는 민터블이라고 하는 실제 이 민팅 할 때는 가스피가 전혀 들지 않는 플랫폼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랑도 그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단, 그 민터블을 쓰더라도 만약에 진짜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요, 당연히 가스비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학생들이 진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판매된 금액의 일부가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이라는 개념, 이거는 해킹 방지 프로그램 기술, 복제 방지 프로그램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드랍이라는 개념, 우리 대학교에서는 수강 신청 포기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시는데 이 드랍을 NFT에서는 자기의 NFT 작품을 마켓플레이스, 그러니까 국제 NFT 시장에다가 판매하는 것을 드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리스팅, 요게 N이 잘못 들어갔는데요. 리스팅입니다. 그래서 그 목록이라는 리스트의 뜻에서 왔는데 NFT 작품을 자기 마켓플레이스에다가 목록화시켜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원래 이거는 지갑이란 뜻이죠. 말 그대로 NFT 거래에 사용되는 가상 전자지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오늘 이런 용어를 이해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나 어제 NFT 민팅했어 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더라도 NFT 발행했다라는 뜻이구나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네, 이번 시간에 좀 계속 제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FT 판매 및 유통 구조에 관련해서 또 자료를 넣어놨고요. 이 자료를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학생들이 일단 내 작품이 팔리든 안 팔리든 간에 내가 창작한 작품, 내가 교과 내용을 가지고 창작한 내 작품이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팔린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애들한테 엄청난 그 동기부여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설명을 해 주시면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포여전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의 경제관념도 있고 이제 곧 성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NFT 작가로 활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어서 안내해드리면 학생들의 진로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같이 학습했던 함께 알아봤던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제가 역사 선생님이니까 네, 고려 청자를 기반으로 스마트폰 케이스 디자인을 만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요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요 고려 청자 스마트폰 디자인을 제가 어떤 글이나 이런 그림들을 가미해 가지고 NFT 작품으로 등록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실제 선생님들께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제작한 작품을 가지고 NFT로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제가 직접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그럼 아이들이랑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례까지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러니까 차시별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약간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블로그에다가 항상 제 수업 기록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 블로그에 올렸던 기록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네. 어떻게 진행했는지 선생님들께서 감을 좀 잡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수업은 제가 작년에 진행했던 수업이고요. 그러니까 크게 뭐 기간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고 총 2차 시로 진행을 했습니다. 1차 시에는 학생들이 역사에 관련된 교과 내용에 관련된 어떤 대상을 선정을 하고요. 그 교과 내용에 관련 특징들을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작품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반 작업이 진행이 되고 그 기반 작업은 학생들이 일종의 NFT 제작 일지라는 것을 작성을 하면서 스스로 탐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학생들이 그럼 이거 너무 어려운 평가 아니냐. 실제로 저희 학급이 통합학급이거든요. 작년에 맡았던 학급이 통합학급이어서 장애 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이랑 같이 더불어서 본인의 NFT 작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도 만드니까 당연히 고등학생들은 네,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해서 학생들이 직접 이제 제작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NFT 이제 제작 일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습한 이게 서양 고중사사라고 되어 있는 역사 상징을 학생들이 NFT로 브랜딩을 한 사례예요. 제가 요거 사례는 채팅창에 같이 띄워드릴게요. 선생님들 혹시 안 보이시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 뭐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서 뭐 내용을 정리하고 싶다면 제가 충분히 그걸 뭐 내용 정리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정한 역사적 인물을 혹은 사건을 NFT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구체적인 특징들을 3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둬서 내가 이미지를 창작할 것인가 혹은 글을 창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거의 다 이미지예요. 사실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아이들 입장에서 쉽고 편하기 때문에. 근데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아, 쌤, 저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것도 사실 그냥 그저 그렇고요. 그림도 솔직히 저는 못 그려요. 근데 저는 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쓸 자신 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자신이 쓴 글을 NFT로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학생들이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학생들이 1차 시 때 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했다면 2차 시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NFT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학생들한테 회원 가입해야 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가상 지갑을 만들어 와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다 안내 자료를 뿌려서 가입을 해오도록 시켰고요. 항상 이제 안내를 하지만 안 해오는 애들이 꼭 반에 한두 명씩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제가 쉬는 시간이랑 점심시간 좀 불러가지고 안내를 해서 가입시킨 후에 2차 시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NFT 수업을 이제 어, 수업으로 자신의 NFT 작품을 만든 사례거든요. 네, 선생님 지금 보시면 이거 학생들이 직접 그린 거예요. 역사 인물을 본인이 그려서 NFT 작품으로 등록을 한 거거든요. 네. 잠깐만요.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잘 보이시죠? 네, 여기 보면 0.0052TH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ETH가 선생님들 그 가상화폐 중에 가장 그 유명한 가상화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아시는 거 저희 이걸로 한참 또 이슈가 됐던 지금도 굉장히 지금 완전히 이제 더 이상 구매할 수 없을 정도의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과 거의 더불어서 가상화폐, 같은 라인에 있는 가상화폐 중에 이더리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더리움을 의미합니다. 즉, 이 그 작품의 가격을 0.005 이더리움에 판매하겠다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럼 제가 퀴즈 하나 더 내볼게요, 선생님들. 비트코인 말고 그럼 이더리움, 1 이더리움의 가격은 현재 2024년 6월 5일 기준으로 얼마일까요? 그냥 한번 찍어보세요. 검색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저희가 비트코인 비싸다 비싸다 하는데 이더리움이 뭐 거기까지 되지는 않지만 네, 3만 원, 250만 원. 네, 제가 업다운을 한번 해볼게요. 업 하겠습니다. 네, 500만 원. 네, 정은희 선생님 거의 근접하게 맞추셨습니다. 현재 520만 원 정도 됩니다. 1 이더리움이.
그러니까 당연히 애들이 이 리더리움으로 올리면 절대 팔리지 않겠죠. 이제 인지도도 없는 작가가 올렸는데 누가 사겠어요. 판매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가격으로 올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보통 저는 0.001 이더리움 혹은 0.0001 이더리움으로 올리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 요거는 직접 자기가 그린 거, 요거는 직접 본인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당연히 이걸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까지 쓰도록 자기가 학습한 교과 내용에 관련된 지식들을 활용해서 설명 내용을 쓰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이 친구는 그림으로 만든 게 아니라 로고로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역사 속에서 한 인물이 이제 토지 개혁을 실시하거든요. 이 인물을 상징하는 게 토지 개혁이기 때문에 팜랜드라고 하는 이 로고를 만들어서 NFT로 등록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례도 같이 네, 제가 채팅창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나중에 그 혹시 NFT 활용 수업 기획하실 때 좀 참고사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저희 연수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학생들한테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제가 패들렛이나 띵커벨 보드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업로드하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들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내 작품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링크만 공유해주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더라도 바로 그 학생의 작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이렇게 올리도록 한 부분이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들이랑 같이 지금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수업 사례를 정말 압축해서 10분 이내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선생님들께서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서 아이들한테 지도할 수 있는 영감을 얻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활용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만들고 싶으신 어느 것도 상관없습니다. 뭐 교과 내용과 관련되면 훨씬 더 좋겠죠. 교과 내용과 관련되면 좋긴 한데 선생님들께서 만드시고 싶은 요 이미지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선생님들 알고 계신 선생님들은 지금 바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지난 시간에 안 들어오셔서 좀 진행하기 어렵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요. 제가 같이 보여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습니다. 네, 네이버에다가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가장 상단에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의 이미지 크리에이터 나오고요. 제가 지난번에 카톡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네, 들어가시면 이제 선생님들의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선생님들과 미래 사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를 주제로 한번 네,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어보다는 이 영어를 훨씬 더 잘 알아먹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딥L로 들어가서 네, 여기서 명령어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미지 다 작성하신 선생님들께서는요, 채팅창에 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정말 뭐 요구하는 네, 명령어 간단하게만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안내드린 뭐 코어 작성법 따라서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네, 저희 실습용이기 때문에 딥L로 들어가셔서 선생님들 여기 번역하신 내용을 네, 복사하셔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만들기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만들어 주겠죠.
네, 한국의 역사 선생님이라고 했더니 아예 옷에다가 태극기를 박아버렸네요. 굉장히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인공지능이 생성된 이미지들 중에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드시는 사진 아무거나 하나를 네,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고요. 특히 교과 내용과 관련된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역사 인물의 이미지도 생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영어로 이제 번역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국어로 지금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과학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구의 내핵, 외핵, 지각, 멘틀 이런 부분들까지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지구과학에 관련된 이미지를 NFT 작품으로 등록을 해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만드신 이미지 아무거나 하나를 네,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까지 완료하신 선생님들께서는 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플랫폼이 놓치신 선생님들께서는 딥L이라는 플랫폼입니다. 소은쌤 역시 빠르시네요. 네. 선생님들 다 하시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남으시면 더 좀 정교한 이미지를 만들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지금 말에 계획하고 있는 게 나중에 선생님들 말씀드릴, 그러니까 메타버스 방탈출 게임 관련해서 전 학년이 참여하는 메타버스 방탈출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 학년 말에 전환기라고 저희 부르잖아요. 그 전환기 때, 학생들이 직접 만든 NFT 작품 갤러리를 한번 조성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지나다니면서, 이 친구는 동일한 교과 내용을 받았는데, 교과 수업을 받았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제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한국어도 알아듣기는 하는데요. 얘가 확실히 영어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 뭐 제가 영어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게 아니라서 영어에도 그 같은 뜻이라고 하더라도 또 쓰이는 문맥이나 맥락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맥락에 따라서 또 좀 구현해 주는 부분들이 달라서 영어로 번역해서 구현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들 번역하실 때 저는 그냥 일단 사실적인 부분만 썼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미술 선생님이다. 인상주의 화풍으로 표현해줘. 혹은 초현실주의 화풍으로 표현해줘. 이런 부분들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표현해줘. 이런 부분들을 넣으면 실제 그림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사람의 이미지처럼 표현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프롬프트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번 시간에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을 거고요. 네, 정은희 선생님, 네, 효은쌤 이렇게 두 분 지금 완료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 다음 단계가 조금 절차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어, 조금 다른 선생님들 좀 하신 다음에 저희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리튼도 요번에 새로 그 개편이 되면서 이미지 생성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좋아지긴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네, 빅 이미지 크리에이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똑같이 그냥 입력해 볼게요. 이건 리튼은 뭐 한국어로 입력을 해도 괜찮으니까.
네, 오류가 지금 리튼이 지금 한창 제일 지금 그 어, 지금 접속자가 많을 때여가지고 이게 뭐 이미지 생성을 이렇게 쉬운 기능으로 만들 수도 있기는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물론 리튼이 이거 보시면 선생님들 느끼시겠지만 지금 팔이랑 뭐 이런 어깨나 몸통 이런 부분들이 좀 어긋나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블 디퓨전의 좀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교화해서 이제 입력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죠. 리튼에서 요번에 새로 추가된 기능이 바로 요거예요. AI 이미지라는 기능이거든요. 요거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가장 특화된 기능입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가 더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리튼은 주로 이미지 생성보다는 정보를 검색하거나 어떤 문장을 생성할 때 많이 더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 네 분의 선생님 정도 지금 다 완료를 하셨고요. 그럼 저희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시간이 넉넉치는 않으니까 잠시만요. 네, 이미지 다 저장해 두셨죠? 자, 선생님들 이제 저희가 계좌부터 열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마켓에 들어가기 전에 국제 마켓의 일종의 또 다른 신분증 기능을 하는 것이 가상 계좌거든요. 그 가상 계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 계좌 선생님들 네이버에다가 메타마스크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일 상단에 요 여우 표시가 들어가 있는 메타마스크 그림이 나올 겁니다. 요 메타마스크 그림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요. 아마 요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들 채팅창에도 주소 입력해 놨습니다. 여기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네, 크롬 화면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조금씩 이제 화면 자체는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근데 기능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요 크롬 웹스토어 들어가시면 채팅창에 있거든요. 그 웹스토어 들어가시면 이렇게 크롬에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크롬에 추가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크롬에 추가까지는 어렵지는 않으시죠? 근데 크롬에 추가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거는 이제 국내에 많이 알려진 플랫폼은 아니어서 네이버에 검색하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직접 선생님들 주소창에다가 민터블.com 혹은 민터블.app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채팅창에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똑같은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mint your NFT on the blockchain for free. 그러니까 당신의 NFT를 블록체인에 기반해서 공짜로 민팅하세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공짜로 민팅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회원 가입을 하면서 메타마스크 계정까지 같이 가입이 되거든요. 어, 네, 요 화면까지 띄워주신 선생님들께서는 2라고 입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선생님, 네, 해주셨고, 세 분. 네, 화면까지만 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NFT가 그, 생각보다 사례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어, 저는 이걸 가지고 작년에 연구대회를 나갔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요, 요걸 연구대회 주제로 삼아서 아마 들어가시면 굉장히 아마, 어, 혁신적인 한 수업의 사례로 여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흔치 않은 사례여서요. 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사인업, 회원가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아마 계정이 뜨실 텐데요. 여기서 선생님들의 계정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정은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이메일로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그 어쨌든 판매까지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본인 인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메일 인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구글 계정 사용하시는 거 뭐 편하신 거 있으시면 구글 계정이든 네이버 메일이든 그 메일로 가입을 해서 네, 계정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정 생성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계정으로 등록한 메일로 코드를 보내주거든요. 그 코드를 입력하시면 바로 이제 회원 가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회원가입, 요 화면 나오기 직전까지 선생님들 다 하신 선생님들 계시면요. 3번을, 3을 입력을 해주시면, 네, 다음,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들 회원가입 지금 진행하시는 단계고요. 제가 이걸 회원가입 안내자료를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게 민터블 플랫폼 회원가입과 메타마스크 회원가입이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자료로만 보내드리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이제 가입하면서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다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3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이게 절차가 좀 복잡해서 그럴 뿐이지 절, 가입하는 게 제일 어렵고요. 가입하고 나서는 정말 쉽습니다. 네, 효은쌤 제일 빠르시고요. 선생님들 조금만 기다렸다가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이혜리 선생님께서는 이미 메타마스크까지 다 가입을 하신 거예요? 네, 모바일 앱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제가 어, 화면 보여드린 거 보면 아이들 태블릿으로 진행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도 됩니다. 원래는 모바일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NFT 활성화되면서 모바일 앱이 출시가 됐습니다. 빠르시네요. 자, 요 절차 중에 선생님들 제가 왜 먼저 안 나갔냐면 선생님들 그 복호와 구문 아마 뜨시던 게 있을 텐데 그거 꼭 캡처해서 비밀 폴더에다가 꼭 저장해 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 잃어버리시면 그 복호화 구문이라고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 구문을 잃어버리시면 큰 사태가 발생합니다. 못 찾아요, 아이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선생님들 그 은행에 가시면 보통 계좌이체 할때 저희 이 보안 카드라고 하잖아요. 숫자 막 이렇게 적힌 그 카드 나눠주잖아요. 그 카드의 형식이 바로 이 복호화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지금 되셨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고요. 비밀번호 생성 바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 지갑 보호하기 권장 클릭을 해주시면 이 비밀 복구 구문 기록이 나올 겁니다. 복호화 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구문은 진짜 비밀번호에 2차 비밀번호에 해당해요. 그 보안 카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 유출하셔서도 안 되고 절대 잃어버리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핸드폰이나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확인하는 곳에 꼭 저장을 해주세요. NFT 작가로 활동하실 선생님들께서는. 네, 그래서 저도 이거는 따로 이제 개인 USB나 이 외장 하드에다가 네, 설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걸 캡처를 해 놓으시면 다음에 비밀복구 구문 확인 이 버튼이 뜹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캡처하신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갑 생성이 성공했다라는 아마 버튼이 뜨실 겁니다. 아마 저 이혜리 선생님께서도 이 화면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아까 방금 이혜리 선생님이 보내주신 화면이거든요. 자, 요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선생님께서 현재 0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뜨고요. 그리고 메타마스크 가상 계좌가 이렇게 생성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완료하신 선생님들께서는 4라고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다 내왔습니다. 네, 손쌤 완료하셨고요. 네, 다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4라고 입력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 하신 우리 효은쌤께서는 다시 민터블.com 혹은 민터블.앱으로 접속하셔서 이제 가상 계좌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가상 계좌가 신분증이 된 겁니다. 온라인 이제 아이디 카드가 된 거고요. 그 아이디 카드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화면이 아마 뜨실 거예요. 메타마스크로 연결.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 저희 나이스 로그인할 때 그 나이스 비밀번호 치듯이 비밀번호 입력하는 란이 뜰 거거든요. 그 비밀번호 정해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선생님들께서는 네,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 메타마스크 계정까지 만드시고 4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딸이 계속 우네요. 네, 혹시 진행하다가 어려우신 부분 있으시면 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잘 따라하고 계시죠? 제가 직접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부득이 지금 채팅창으로 항상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잠시만요. 네, 정은희 선생님 만들어지신 겁니다. 네, 완료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정은희 선생님도 네, 입력하신 걸로 인지할 거고요. 그럼 지금 한 세 분의 선생님께서 지금 완료를 해주셨고, 그 정은희 선생님이랑 아까 이혜리 선생님께서도 민터블.com으로 접속해서 요걸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입장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여기까지 되셨다라고 한다면 직접 저도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저는 이미 로그인이 돼 있거든요. 선생님들 그 이제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오픈 월렛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계정을 갖다가 대시면요. 오픈 월렛 클릭하시면 선생님들의 지갑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요 코드는 계좌번호예요. 계좌번호.
그래서 실종이 보통 저희가 입금할 때 계좌번호 받잖아요. 그 계좌번호를 실제 이더리움을 이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 내용까지 이제 보셨으면, 네, 민트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이 화면에서 여기 보이시죠? 민트라고 쓰여 있는 민트, 즉 민팅한다라는 뜻이고요. 민트 클릭하시면 이더리움. XRP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 그냥 가상화폐가 그냥 가상화폐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걸 당연히 인출할 수 있어요, 현금으로. 그래서 현금으로 인출할 때 수수료가 적은 방식으로, 또 인출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제 정해야 되는데요. 이더리움이 XRP보다는 낫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똑같이 클릭해 주시면 되고, 가스리스. 네, 요거가 바로 가스피가 없는, 수수료가 난 스스로 민팅할 때 내지 않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의 이 NFT를 실제로 등록해서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 란이 떴고요. 업로드에는 선생님들께서 아까 제작하신 자료를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도 아까 저장한 선생님, 파일을 업로드. 동은쌤님, 네. 저희 연결하는 거를 잘 못해서 네네. 선생님하고 저하고 연결을 아직 못한 것 같아요. 아, 네, 커넥트,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다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 연결이 안 되셨을까요? 혹시 그 사진을 캡처해서 띄워주시면 제가 채팅창에서 확인하고, 네, 연결하는 창이요. 아마 아까, 네, 잠깐만요. 선생님들께서 요 화면이 뜨셨잖아요. 그리고 민터블 그 홈페이지에 다시 접속을 하시면요. 네, 맞아요. 요 화면까지 이제 뜨셨으면 계좌가 이제 개설이 완료된 거고요. 다시 민터블.com 혹은 민터블.app으로 접속을 하시면요. 이 처음 우리가 접속했던 요 화면이 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이렇게 이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면 연결하라는 창이 뜰 겁니다. 왜냐하면 연결을 하지 않으면 로그인이 안 되거든요. 혹시 안 되시면 캡처해서 보여주시면 제가 조치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급한 거 없으니까요.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인터블.com 저도 똑같이 들어가 볼게요. 네, 효은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효은쌤 사진을 잠깐 다운받아서 열어볼게요. 네, 요거 지금 방금 효은쌤께서 보내주신 이미지 파일이거든요. 그리고 잠시만요. 요 파일에서 여기 커넥트 월렛 보이시죠? 커넥트 월렛을 클릭하시면 아마 그 화면이 뜨실 거예요. 지갑 연결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잠시만요. 정은희 선생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은희 선생님은 지금 현재 연결이 되신 겁니다. 지금 정은희 선생님께서 보여주시는 요 화면, 채팅창에 올라온 화면이 이제 완전히 이제 로그인까지 다 끝난 상황입니다. 네, 요 커넥트 월렛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도 선생님들 보시는 화면을 위해서 이제 로그아웃을 했거든요. 로그인해서
이제 여기에 저는 이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오픈 월렛이라고 뜨는데 이제 아직 연결이 안 되신 선생님들께서는 커넥트 월렛이라고 뜨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올라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동영상도 있고요. 효세 혹시 되셨을까요? 네,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혹시 아직 안 되신 선생님 계실까요? 연결 좀 어려우신 선생님. 어려우신 선생님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없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그 맨 상단에 보시면요. 여기에 민트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민팅하는 기능이거든요. 거기서 이더리움 둘 다 클릭해 주시고 가슬리스 선택하신 다음에 Proceed to Mint 클릭을 해주시면 네, 이런 화면이 아마 뜨실 겁니다. 이제 선생님들의 작품을 올려주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업로드가 되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템 디스크립션,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교과 내용에 관련된 NFT를 제작했을 것이기 때문에 땡땡 수업에서 진행했던 관련된 내용을 NFT로 제작한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작성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리튼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문장을 생성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 내용을 써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 작품 판매가 될 때 보여지는 화면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구체적으로 적으면 적을수록 훨씬 더 좋고 특히나 국내가 아니라 이건 실제로 NFT 마켓은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써주면 훨씬 좋습니다. 당연히 영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딥L을 이용하면 번역이 가능하고요. 제가 아까는 선생님 저는 프랑스 작품을 예를 들어 뭐 샤넬 샤넬백을 다시 디자인해서 업사이클링 샤넬백을 한번 만들어 볼래요. 디자인해 볼래요.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업사이클링된 샤넬백을 프랑스 사람 대상으로 판매해 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 프랑스어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언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언어를 이 학생들이 원하는 언어를 이제 번역을 하면 된다. 네. 이렇게 프랑스어로 이제 번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직접 써서 입력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스팅. 제가 아까 리스팅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등록하는 겁니다. 등록할 때 이 작품의 제목을 쓰는 거죠. 2010년에 수업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서브 타이틀, 부제죠, 부제. 어떤 사진을 묘사하는 혹은 이미지를 묘사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학생들이 직접 적어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적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디자인을 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카테고리는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저는 아트 클릭합니다. 왜냐면 이게 NFT 시장에서도 카테고리별로 관심 분야가 지정되어 있고 또 이것도 어디까지나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로 클릭한 게 가장 상단에 떠요. 그래서 아트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아트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 서브 카테고리는 여기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큐비즘은 아니고 뭘로 할까요? 뭐, 비주얼 아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 오브 세일 선생님들이 혹은 학생들이 이 작품을 등록했을 때 판매하는 가격이 고정
고정된 가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변동되는 가격으로 할 것인지 보통 저는 고정 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buy now price 0. 뭐 0.00001 0.38달러라고 자동으로 환율이 번역돼서 뜹니다. 0.38달러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몇백 원 정도 되려나요? 네, 그 정도 되겠죠. 일단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까지 이제 제작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이 이 본인의 작품을 생성하는 것 외에도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품 설명 쓰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학생들이 실제 교과 내용을 반영해서 쓰도록 꼭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애들이 너무 이 자기 작품 판매에 대한 그쪽으로 좀 수업이 흐르기 쉽거든요. 근데 우리는 판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짚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습 동기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리스팅 아이템 네, proceed 잠깐만요. 잠깐 클릭을 안 한 게 있었나 보네요. 갑자기 렉이 걸렸네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도 혹시 요거 완료되시나요? 잠깐만요. 이게 NFT 시장 이 정책이 계속 좀 바뀌고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선생님 연결을 그러니까 인증을 안 했네요. 제일 그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까 선생님들 로그인하는 과정, 네, 제가 말씀드리느라고 한 가지를 놓쳤는데, 네, 여기 선생님들 아까 저기 로그인한 화면에서요, 여기 선생님들 Create a Store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Create a Store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선생님들만의 매장을 만드셔야 그 작품을 이제 발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면이 아마 뜨실 겁니다. Connect Wallet 연결하라는 버튼이 뜨실 거고요. 느려가지고 이게 느려가지고 잠깐만 공유를 껐다가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리에이터 wallet 클릭을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네, 이 계좌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연결을 하시면 아마 발행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연결하시고 나서 아까 민트를 클릭을 하시면 아마 발행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 계좌를 연결을 하신 다음에 발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시다가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 완료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네, 오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발행했던 NFT 작품의 사례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렉이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설명 입력하신 다음에 네, 최종 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하네요. 오늘 컴퓨터가 말을 안 듣네요. 네. 이제 최종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만들고 나시면요. My NFT, 여기에 프로파일로 들어가시면요. 선생님들 My NFT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발행하신 NFT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완료하시면 제가 보여드리고 이런 내용들을 학생들도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이번 연수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선생님들께서 다 완료하시면 네, 오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화면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무슨 갤러리야? 무슨 일래?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완료를 하시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네, 그 선생님들 완료하시면 실제로 그 전에 등록했던 사례들을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들의 작품을 누군가는 살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걸 가지고 이제 최근에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오픈C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고 민터블로 수업을 진행했었던 두 번의 사례가 있거든요.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례는 2023년 작년에 했고 최근에 진행했던 사례는 2024년 4월에 진행을 했거든요. 그 4월에 진행을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작품의 질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가지고 이 학생들이 뭐 이게 NFT라는 것도 이제 판매가 될 때 실제 인지도 있는 사람의 작품이거나 정말 잘 만든 작품들이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작년에 한 친구가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 친구의 작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판매로 이어졌었고 그리고 그 가스피를 이제 물론 수수료에서 빠져나가긴 하지만 그 가스피를 제가 메워줬죠. 그래서 어, 근데 그런 경우들이 뭐 흔치는 않습니다. 네, 가능성은 있지만
왜냐면 이것도 어쨌든 작가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내 NFT가 한 개, 두 개밖에 없으면 처음부터 팔리지는 않아요. 인지도를 쌓아야만 이것들이 실제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혹시 다 완료되신 선생님 계실까요? 아, 사진 선택이 어떻게 안 되실까요? 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혹시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선생님들. 제가 보고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요거 가슬리스로 발행을 하셨을까요? 민트 요거. 이 요거를 클릭하고 발행을 하셔야 이 가스피가 처음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셔야만 네, 발행이 가능하시고 이게 이 트레디셔널을 클릭하면 아마 요런 화면이 지금 보내주신 화면이 아마 뜨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가스피 없이 나중에 이제 내는 걸로 사후 수수료를 내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가슬리스를 선택하신 후에 민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 접하시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용어도 너무 생소하고 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시죠. 네, 100% 공감합니다. 근데 한번 좀 해보시면요. 이게 뭐 사실은 이 개념 자체가 조금 생소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사실 그렇게 절차들이 막 어렵지는 않으니까 몇 번 해보시다 보면 선생님들께서도 감을 아마 잡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NFT로 등록한 네, 사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역사 관련된 사례예요. 미래 역사 선생님은 어떨까라는 주제로 이제 제작을 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영어로 작성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요한 개념이 하나 뜹니다. 네, 여기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에 downloadable file이라고 뜨는데요. 이게 not available로 되어 있어야만 NFT로 등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운로드 받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구매를 하지 않으면. 즉 복제 불가능하다라는 개념이고요. resellable NFT는 가능하도록 열어줬습니다. 요거는 다른 사람이 내 작품을 사서 다시 재판매를 할 때 이제 다시 그러니까 내가 수익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공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요 공유 버튼을 클릭하고 카피 링크해서 채팅창에 보내면 이렇게 다른 친구가 만든 작품을 구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지금 채팅창에 올린 자료 보시면 제가 만든 작품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이 봤는지, 뭐 누가 댓글을 남겼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네.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가슬리스라고 하는 요거를 꼭 요걸로 발행을 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스토어, 민터블 가슬리스 스토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수료가 없는 매장에서 발행을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발행을 하시면 선생님들 아마 아까 효선생께서 보내주신 화면 아마 안 뜨실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작품을 제작해서 선생님들 자주 사용하시는 패들렛이라든지 아니면 보드라든지 이런 데다가 공유해서 나중에 사실 이거를 저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으로 반영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아이들이 직접 적은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적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작성을 해주면 훨씬 더 생동감이 있겠죠. 그래서 그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다가 NFT라는 개념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그 저희 반,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던 아이가 하나고에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고에 합격한 친구의 면접 후기를 들어보니까 그 제가 써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면접 문제로 출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면접관들도 아마 생소했던 것 같아요. NFT가 뭐냐? NFT를 활용해서 역사 뭐를 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너한테 어떤 교육적인 경험을 줬니? 라고 면접 질문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어떤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고 또 그게 다른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네. 굉장히 다른 측면으로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은희 선생님 다 만드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 조금 늦게 시작하긴 했는데요. 선생님들과 함께 NFT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제한된 시간 안에 선생님들 조금 따라오기 벅차셨던 선생님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제가 요 안내드린 유튜브 영상 링크를 제가 끝나고 선생님들 단톡방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 확인하시면서 추후에 복습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요, 아마,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웹툰을 제작하는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선생님들 중에 디자인과 선생님들이 여러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디자인 하는 측면에서 아이들이 이제 플랫폼 하나로, 이제 더 이상 뭐, 그 밑그림 그리고 태블릿으로 그림 그리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진짜 그 아이들이 인터넷 자료를 활용해서 웹툰을 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업 사례와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오늘 그 진행했던 수업 사례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작품 링크 공유하는 방법 다시 한번 띄워드리고요. 보드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네,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선생님들 그 만드신 작품 패들렛에다가 업로드 해가지고 가장 잘 만드신 지난 시간에 기준쌤께서 받아가셨거든요. 요번 시간에도 투표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혹시 시간 지금 좀 5분 정도 여유 있으니까 선생님들 한번 다 만드신 선생님께서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링크 좀 열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네. 효선생님, 그 크리에이터 스토어 들어가시면 그 계좌 연결하는 란 뜨지 않으시나요? 제가 다시 그 기준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 기준으로 보여드리면, 잠깐만요. 크리에이터 스토어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아마, 잠깐만요. 화면 공유 전환하겠습니다. 이런 화면이 아마 뜨실 거거든요. 그리고 메타마스크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 계좌를 연결하는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란이 뜰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으로 민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패들렛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조금 오늘 내용이 네, 그 절차가 좀 복잡해요. 절차가.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만났을 때 말씀드렸듯이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간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어디까지나 띵커벨 카운트만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조금씩 이렇게 난이도를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에듀테크 수업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는 메타버스 방탈출 게임도 만들고 또 갤러리도 만들고 또 직접 선생님들께서 간단한 코딩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교과 내용을 좀 풍부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정은희 선생님 오늘 만드신 작품 한번 공유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패들렛 열어서 좀 같이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요런 패들렛을 원래 만들어 뒀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올리실 수 있도록. 네, 지금 두 분의 선생님께서 접속하셔서 지금 올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패들렛 주소는 네, 채팅창에 있습니다. 캐릭터 너무 귀여워요. 네, 요거 이제 NFT로 등록하신 거죠. 와, 2500년에 포항 여자 전자고등학교래요. 야, 진짜 멋있네요. 네. 선생님들께서 그 오늘 이제 NFT 작품으로 등록하신 부분들 올려주시고 투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쨌든 또 매 차시마다 그 좀 선물이 나가요. 저도 물론 제 사비를 털어서 하는 거긴 하지만 되게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저도 기분이 좋거든요.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이 투표를 해서 네, 우수작을 선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진짜 멋있네요, 이거. 나중에 정은희 선생님 작품이셨군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들 그 오늘은 후보가 두 분이시네요. 후보가 두 분이세요. 네, 익명 투표니까요. 선생님들 네, 바로 투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이걸로 기분 나빠하지는 마시고요. 기분 너무 또 기회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 주마다 이렇게 네, 저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원생까지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번 주 그 수상자는 정은희 선생님으로 해도 될까요? 네, 정은희 선생님 저희 그 카톡방에 저 겐톡으로 네, 선생님 핸드폰 번호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기프티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상은 정은희 선생님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 마치기 전에 제가 원래 수업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꼭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읽지 않더라도 픽사트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캘리그라피 작품을 이제 디자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제가 사실 취미가 캘리그라피예요. 그래서 캘리그라피 좀 작가 자격증도 이제 땄고 그래서 이걸 지도사 자격증을 땄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캘리그라피 작품을 직접 쓴 내용을 이제 디자인하고 요것들을 자기만의 또 NFT 작품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NFT 작품 사례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법까지 좀 안내를 해봤는데 혹시 오늘 질문 있으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우리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단톡방에 남겨주시면 되고 저희 다음 연수 시간은 다음 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련회라서 6월 19일 7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연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NFT 수업은 꼭 복습하셔서 선생님들만의 작품 한번 또 학생들이랑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